전세대출 총액이 18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집값은 지금 180조 원이라는 전세 대출이 만들어낸 거품 위의 거품입니다. 온 나라의 집값이 180조 원이라는 거품 위에 둥둥 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 동시 폭락으로 인해서 180조 원 거품도 터져버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세라는 제도는 엄밀히 말하면 사금융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그들 개인 간에 돈을 빌리고 받는 사금융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 간의 돈 거래, 개인 간의 사금융에 정부가 보증을 해주고 그 정부의 보증을 믿고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개인 간의 사금융에 대출을 해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개인 사금융은 너무 위험해서 은행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금융을 정부가 보증을 해주니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출해서 이자 놀이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거품 하나였는데 그 거품 위에 또 거품이 올라타고 그 올라탄 거품 위에 또 새로운 거품이 올라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례 없는 금리 인상이 촉발한 매매가와 전세가 동시 하락으로 이 거품이 터질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 단지는 화성 동탄 2신도시 청계동의 동탄역 시범 대원 칸타빌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32평의 지난 1월 실거래가는 7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1년 11월 전세가는 7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21년 11월에 7억 7천만 원의 전세 체결했으니 올해 여름쯤 되면 슬슬 다음 세입자 구하면서 7억 7천만 원 전세금을 빼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7억 7천 온전히 빼주는 게 가능할까요? 지금 매매 실거래가는 7억 후반에서 8억 초반 사이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8억에 집 팔았다고 치고 세금 내고 복비 내고 기타 부대 비용 내고 나면 7억 7천만 원 전세금도 못 빼주게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깡통 전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이, 그거 깡통 전세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 오래된 빌라만 그런 거 아니야? 아파트는 그래도 안전하다던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릅니다. 방금 보여드린 7억 7천 깡통 전세도 동탄역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이러한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는 수원 영통구 망포동의 레미안 영통 마크1 1, 2단지 아파트입니다. 이곳 아파트는 입지가 뛰어난 아파트입니다. 교통으로는 수인 분당선 망포역을 역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삼성전자 수원 본사가 걸어서 5분입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걸어서 5분이라 생활도 편리합니다. 심지어 1단지, 2단지 합치면 12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이고 올해 준공이 2013년, 준공 11년 차에 들어가는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아파트도 깡통 전세의 위험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매와 전세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매매가는 5억 후반에서 6억 초반 수준입니다. 매매가는 5억 7천만 원에서 6억 3천만 원 사이 시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작년 전세 시세가 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1년 만에 역전세, 깡통 전세 분위기로 돌아선 것입니다. 또 다른 아파트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는 같은 지역 수원 영통의 영통 아이파크 캐슬 1단지, 2단지입니다. 이곳 아파트 단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레미안 영통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수인 분당선 망포역 생활권을 공유하는 아파트입니다. 2019년 3월에 입주하여 이제 4년 차를 맞이하는 새 아파트입니다. 1단지가 1738세대, 2단지가 1162세대입니다.
1단지, 2단지를 합하면 3,000세대 가까이 되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곳도 예외 없이 역전세, 깡통 전세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먼저 영통 아이파크캐슬 1단지의 매매와 전세,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세입니다. 전세는 21년 하반기에 걸쳐서 7억, 7억 2천, 7억 4천, 7억 5천 이렇게 7억 중후반에 걸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매매 시세는 어떨까요? 지금 매매 시세가 딱 7억 중후반입니다. 이번 달 들어 거래된 금액이 7억 5천, 7억 7천, 7억 9천 이렇게 7억 중후반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반 전의 전세 시세가 이제는 매매 시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옆 단지, 이번에는 영통 아이파크캐슬 2단지 아파트의 매매와 전세 시세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단지가 영통 아이파크캐슬 2단지 아파트입니다. 먼저 전세입니다. 24평 전세는 20년 후반에서 21년에 걸쳐서 가장 높은 금액대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0년 12월에 5억 5,500만 원으로 전세 최고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1년 5월에는 전세 5억 5천만 원, 21년 8월에는 전세 5억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4평 매매 시세는 어떨까요? 현재 24평의 매매 시세가 정확히 딱 5억대입니다. 현재까지 신고된 2월의 거래 건수가 총 6건인데요. 5억 3천만 원, 5억 4천만 원, 5억 5천만 원, 5억 9천만 원입니다. 5억 중후반에 걸쳐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1년 5월에는 전세가 5억 5천만 원이었는데 23년 2월에는 매매가 5억 5천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1년 반 전의 전세 시세가 이번에는 매매 시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5억 5천에 전세를 들어왔는데 내 옆집은 5억 5천에 집을 사서 매매로 들어온 셈입니다. 전세 시세가 매매 시세가 되어버리고 오히려 매매 시세가 전세 시세보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내줄 수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깡통 전세입니다. 삼성전자 본사가 있고 평균 연봉이 1억을 넘는다는 이곳 수원, 그리고 심지어 수원에 지은 지 5년도 안 된 신축 아파트에서도 깡통 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입 증가와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2022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년 대비 3분의 1로 감소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해외여행이 자율화되면서 서비스 수지 적자폭도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경제를 이끌어 주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꾸로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지면서 흑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외화는 유출되고 경제 성장은 불안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전세 대출로 인한 집값의 거품이 점점 커져가는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원래는 사금융, 개인 간의 대출이었던 전세라는 제도에 정부가 개입하면서 전세 보증을 해주고 은행이 대출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거품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전세 대출 금액은 무려 180조 원이 넘어서며 그 거품의 크기를 점점 키워가고 있습니다. 거품 위에 거품이 또 생기고 그 거품 위에 거품이 또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의 전세 시세가 이제는 매매 시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차라리 그때의 전세 시세가 지금 매매 시세라면 다행입니다. 어떻게든 집을 팔면
전세금 근처라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년, 2년 전의 전세 시세보다 지금의 매매 시세가 더 떨어졌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깡통 전세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전세 상황, 이러한 깡통 전세 위험이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점점 위축되고 있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경제도 전망이 암울하기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확하지 않은 정보, 카더라 통신과 같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에 휘둘리면 안 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